개최국만 안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. 네. 그런 생각 듭니다. 개최국은 좀 부담스러워서. 그렇죠. 중국이랑 우리가 가서 해봤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. 자, 7월 27일에 AFC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축구와 연관이 된 중요한 대회의 조편성이 확정이 됐습니다. 먼저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 게임. 네, 여기 이제 조별리그 조편성이 확정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더 뒤에 시작이 될 다음 북중미 월드컵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조편성도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둘 다 이제 태국이랑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. 먼저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바레인, 태국, 쿠웨이트와 한 조에 속했고요. 월드컵 2차 예선이죠.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,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, 괌 승자하고 한 조에 속하게 되는데 먼저 아시안 게임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조별리그 통과가 물론 우리가 유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그 자카르타 팔렘방 때도 2차전 말레이시아는 졌잖아요. 2차전이군요. 징계. 네, 1차전인가 하고 있었는데. 그때 굉장히 좀 그래서 화제 많이 난리가 났죠. 났었었는데 네. 우리가 정말 초호화 멤버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지금 황선홍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. 소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조편성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바레인, 태국, 쿠웨이트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야겠죠. 잘 받은 편이죠. 네.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은 기본적으로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조편성도 똑같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포트 구성상 어차피 강팀 안 만나니까 그 외에는 누굴 만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죽음의 조라고 할 수 있는 조가 하나 있었는데 B조를 보니까 네. 사우디랑 이란이 한 조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잘 받은 거 맞구나. 네. 세상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예. 조 1위가 목표라고 황선홍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고 수월하진 않다. 그러니까 수월하다는 개념은 없다. 누굴 네. 만나든 똑같이 분석하고 준비하겠다. 이런 좀 상식적인 인터뷰를 남겼습니다. 네. 이게 그러니까 경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회 기간보다 축구하는 기간이 더 길어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네. 대회 개막 이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올림픽도 그렇고 많이들 보시죠. 그런 경우들. 그렇습니다. 개최국인 중국은 이제 방글라데시, 미얀마, 인도. 야, 조편성 여기 좋은데? 그렇죠. 상당히 좋은데? 네. 이 속한 팀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방글라데시, 미얀마, 인도는 네, 좋은 조편성인 것 같고 그다음 베트남이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몽골. 야, 베트남 쉽지 않네. 아주 어렵죠. 네. C조에서는 우즈벡, 시리아, 홍콩, 아프가니스탄. D조에서는 일본 유일하게 이제 세 개 네. 나라가 일본, 팔레스타인, 카타르.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레인, 태국, 쿠웨이트고 북한이 이제 또 국제 무대에 돌아옵니다. 북한이 인도네시아, 키르기스스탄, 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24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16강이기 때문에 23개 팀. 네. 23개 팀 참가하는 16강이기 때문에 조 3위를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.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와일드 카드죠. 네.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가 2조니까 조 1위를 했을 경우에는 D조 2위하고 합니다. D조면은 일본, 팔레스타인, 카타르. 네. 일본 아니면 카타르 가능성이 좀 그쵸. 있고. 예. 그리고 2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F조 1위를 만나니까 북한, 인도네시아, 뭐 키르기스스탄, 대만 이렇게 뭐 16강 대진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뭐 네. 물론 조 1위, 조 2위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네. 뭐 저쪽에서 제일 센 팀이 올라오기만 한다는 가정을 할 때는 일본 아니면 북한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꽤 있다. 뭐 초장부터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되겠네요. 네. 근데 뭐 사실 누굴 만나도 우승하려면 다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우승을 노리는 팀 입장에서는 그런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뭐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긴 동의하는 게 개최국만 안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. 네. 그런 생각 듭니다. 개최국은 좀 부담스러워서. 그렇죠. 중국이랑 우리가 가서 해봤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홈에서의 중국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안 나오고요. 지금 이강인 선수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애초 최종 명단 발표한 이후에 뭐 추가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상민 선수가 제외된 게 채워진다는 얘기도 아직 없고 없습니다. 명단 구성 자체에 대해서 아직 좀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자, 그다음 월드컵 예선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조편성이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상당히 네. 좋다고 보고요. 네, 일단 중국, 태국, 싱가포르 또는 괌 이런 조합인데 쉽게 말해서 중동이 없습니다. 네, 네. 뭐 물론 아주 동아시아 가까운 데만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. 싱가포르, 괌, 태국은 뭐 코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이동 거리가 짧은 편이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울빼미님께서 현재 대표팀 스쿼드라면 아시안컵 결승, 아시안컵 뭐 지금 주제는 아니지만 아시안컵 결승
확정, 우승 확정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축구에?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유력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좀 더 좋아졌지만 4년 전에도 스쿼드 좋았는데 일찍 떨어졌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할 것이고 어떻게 선수들을 조련하고 지시할지에 대한 게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만들어 가야죠. 아무리 네. 선수가 좋다 하더라도 뭐 늘 이기는 게 축구는 아니니까 네.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중동이 안 걸렸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거든요. 네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죠. 첫 번째는 시차. 그렇죠. 그리고 홈앤더 웨이니까 네. 그리고 보통 이제 A 매치를 2경기 연속으로 하는데 한 경기 홈, 한 경기 원정 이런 경우가 많지 홈 원정은 잘 없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중동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힘들다. 음. 이런 게 이제 힘들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. 둘째는 중동은 나라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. 네. 어디 가니까는 뭐 군사 정권이 이제 꽉 잡고 있는 데인데 그 당시에 정세가 흉흉해서 경기장 앞에 뭐 전차가 와 있고 네.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. 중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나라 예상할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건 좋다.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다음, 이제 네. 네. 네, 다만 이제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한국이 유럽파가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파 선수들은 중동이 시차가 더 없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.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렇죠. 우리가 유럽파가 선수들이- 많으니까. 네, 네. 이동 거리에 좀 고충을 좀 크게 겪겠죠. 이게 이제 9월달에 아시안 게임이 10월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1월 16일에 바로 시작입니다. 월드컵 2차 예선이 그때 일정 빡빡하고 그 다음에 또 1월달 아시안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 그 중요 매치 데이들 자체가 클린스만 호에게는 또 조직력을 끌어올리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또 계기가 돼야 되는 이중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 11월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 바로 앞서서 이제 유럽 원정 평가전을 대한축구협회가 계획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네. 근데 뭐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아직까지 4경기 무승이잖아요. 네. 무승 상태에서 아시안컵에 돌입한다면은 뭐 그거만큼 좀 암울한 스타트는 없겠죠. 그렇죠. 네. 더 안 좋은 건 아시안컵에서도 승리를 못하는 아시안컵을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월드컵 예선 초장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. 네, 이런 얘기입니다. 아무튼 그냥 좀 조마조마합니다. 뭐 김학범 때도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 우승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뭐 손흥민, 황의조, 뭐 이승우, 뭐 황희찬 멤버 김민재도 있었고 라인업도 상당히 좀 훌륭했지만 만들어 그 가는 과정도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덜그덕거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. 9월 평가전 일정 아직 안 나왔습니다. 또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 예선은 좀 별개이긴 하지만 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.